지난주 내내 경고한 대로 지금 뉴욕 증시에서 특히 이제 나스닥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연일 매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특별히 어닝 쇼크 수준도 아니었는데 야 지금 니네 지금 주가가 얼만데 말이야 그 정도 실적이면 때려쳐 임마 이런 식으로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갖다 매물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식인데 이 월가 큰 손들이 이렇게 막 갖다 두들겨 패니까 지난 금요일 날 도큐사인 실적 발표 후에 20%가 하루 만에 폭락했고 리비안 주가 7.5% 추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다시 700달러대로 주저앉았는데 지난 반등 때 뒤늦게 이제 이제 다시 전고점 1200달러 사냥하러 가자 막 기세 등등하게 900달러대에서 물 탔던 분들 그대로 또 물려버렸습니다. 아니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진짜 딱 2000년대 초반 그 닷컴 버블 꺼질 때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막 소름이 돋는 게 그때도 나스닥이 4분의 1토막 나는 동안 버블이 한 방에 푹 꺼진 게 아니고 한 10% 쭉 뺐다가 다시 한 5% 반등 주고 그럼 거기서 개인들이 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하고 이건 박앤세일이라 하고 올라탔다가 그 다음엔 한 20%팍 떨구고 그러다 다시 또 한 7% 한 8% 반동 나오니까 야 이제 진짜 조정 끝났구나 하고 또 올라타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 빼고 이런 식으로 2년 동안을 계단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버블 붕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테슬라의 조정은 펀더멘탈리 봤을 때 우선 전기차의 구성 자체가 그 3등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배터리, 셰시, 모터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배터리야. 그러니까 곤충의 머리, 가슴, 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일 거 아니야. 그게 전기차에는 이제 배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라인업을 중국산 배터리 공급받는데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18650 이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철 LFP 배터리에 리튬하고 니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니켈 가격은 뭐 사상 최고치인 거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리튬도 최근 6개월 동안에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사실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마켓 쉐어가 고작 7%입니다. 7%.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야말로 진짜 친환경 테마 더하기 유동성 약발이 그동안 주가 상승의 쌍두마차였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못하면 와 그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 그러니까 더 악재고 여기다가 단기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하느라고 재정 적자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보조금 같은 친환경 지원도 힘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그리고 병목 현상 때문에 원자재 수급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월가의 메이저 증권사 모간 스탠리에서 지난 주말에 테슬라를 지금 비중 확대할 때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로 1,300달러, 그러니까 전고점보다 높은 1,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아니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1,200달러대에서 주식 다 털었고 그 친동생이자 등기 임원인 킴벌 머스크도 테슬라 주식 다 팔아가지고 뭐 유기농 식품 사업 한다고 이미 다 팔고 떠났는데 이 1,300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주가냐. 이 구성이 되게 구체적이어가지고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테슬라 1,300달러에 이거에 몇 달러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먼저 테슬라가 2030년도에는 연간 860만 대 생산을 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게 1,300달러 목표 주가 중에서 646달러를 차지하는 거의 절반 가까운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나 뭐 특허 관련 매출 요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오너 전용 보험 상품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1,300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릴게. 당장 이제 주말에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까지 폭격을 재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 종전 내지는 어떤 합의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러우 전쟁, 다른 말로는 자원 전쟁, 최대 피해주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여행, 항공, 레저 이 리오프닝이 피해를 입냐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지금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우리나라도 엔겔 개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나가서 쓸 돈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때는 돈은 있어도 이제 나가도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는 데가 없어서 못 나갔다면 이번에는 나가서 갈 곳은 다 많고 다 열었는데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닌가. 아니, 당장 휘발유값만 봐도 리터당 지금 2,000원 넘겼는데 경유든 LPG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동반 급등했어요. 아니 그러면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평소하고 똑같은 거리를 주행을 해도 유류비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20%더 들어가고 또 집에 갔더니 아내분이 여보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생활비 그전처럼 해서는 우리 보험이고 적금이고 다 깨야 된다고 이러면 또 돈 더 드릴 수밖에 없고 생활비 이렇게 안팎에서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리오프닝 분위기에 올라타가지고 무슨 벚꽃 여행이고 드라이브고 양떼 목장이고 불륜 산악회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도 리오프닝이야. 하여튼 그런데 갈 여력이 있냐고요.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지난주 LG 에너지솔루션 마침내 40만 원 깨졌습니다. 그 원인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자마자 공매도의 집중 타겟이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만 공매도가 2,200억을 두드려 맞았어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은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짜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제가 잘 가는 저기 삼각지에 대구탕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원조라고 써놓은 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원조냐고 물어봤더니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거기 대구탕집을 한 30년 전에 누가 하나 차렸는데 갑자기 이거 너무 잘 되니까 건물 주인이 그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자기네가 그 자리에 대구탕을 차려가지고 그대로 손님 뺐고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다른 가게 얻어가지고 또 대구탕집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둘 다 잘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LG화학 주주분들한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진짜 거의 그런 그 대구탕집 뺏어간 그 정도의 어떤 배신의 아이콘이고 공모 들어간 분들한테는 마지막 꿈과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보면은 원래 그 증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물리는 게 아니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를 증권사에서는 제일 싫어하죠. 물려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계속 새로운 종목 추천하면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거든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붙잡아 두려고 ETF 팔고 뭐 여러 가지 또 막 수단을 쓰죠. 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삼성전자를 팼던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로 96,800원 삼성전자를 육구전자, 칠사전자의 박스권에 가둬버렸던 모간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 36만 원. 일단 세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먼저 불 케이스. 예상보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중국 CATL의 에비타를 적용하면 목표가 45만 원이 가능한데 이게 최고 불 케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 중립은 올해는 이제 니켈 가격도 오르고 전기차 업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휴식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다가 CATL하고 삼성 SDI의 중간 에비타를 적용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는 36만 원. 마지막 베어 케이스. 약세장 할 때 베어 마켓 하잖아요. 그 베어인데 칩 문제와 약한 매크로를 감안했을 때 삼성 SDI의 에비타 적용하면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 편입에 맞춰서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 스탠리 이런 외국계 하우스들이 이니시에이션은 이닛 한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제 커버리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포트를 내고 분석을 게시했는데 중립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목에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형님들한테 저도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분들이 이제 좀 무서운 형님들도 계시고 뭐 화가 또 많이 나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이걸 보고 화가 안 나면은 이거 진짜 무소유야. 셀트리온이 금요일장 마감 후에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선위에서 요 분식 회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과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제 검찰 고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거래 정지, 궁극적으로는 상폐 위기 이 모든 리스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또 주말에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미국 FDA에서 진단 키트 중에서 효능이 낮아가지고 가짜 음성 결과가 빈번한 그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3종의 사용 금지 및 리콜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개 제품이 바로
우리나라 SD 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Q 코비드-19 AG 홈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에이콘 랩스의 플로플렉스 사스 코비2 안티젠 래피드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셀트리온의 디아트러스트 코비드-19 에이지 래피드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의도 증권가 그리고 리서치 센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 받고 자료 확인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가장 최신 업데이티드 된 입장 정리를 제가 전해드리겠는데, 요 셀트리온의 경우는 자가진단 테스트, 하얀 바탕에 초록색 커버 그 키트,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제품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다. 여기다가 사망, 부상 등의 뭐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고, 대신에 승인 받은 진단 키트는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종의 시제품 내지는 뭐 불량 제품 같은 거가 이제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시중에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조사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어디서 이런 거라도 구해다가 파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수요가 이제 셀트리온 브랜드의 자체에 대한 어떤 로열티 있는 수요인지, 아니면 요즘에 진단키트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아무거나 일단 어베일러블한 거 가리지 말고 다 일단 확보하자는 그런 전체 진단키트 수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바이오 업종 자체가 다 그러하지만 셀트리온만큼 노이즈도 많고 빠도 까도 많은 기업은 진짜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이제 빠는 그만큼 이제 항상 서운하고 화가 나고 억울할 것이고, 까는 맨날 악의적인 뭐 공매도 세력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굽힐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이겠죠. 요 뉴스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주말에 갑자기 이제 메신저를 타고 유통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난 금요일장 마감 이후 증선위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가 셀트리온 측에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진짜 한 3년에 걸친 어떤 앓튼 이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금요일장 마감 후에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금요일장 당시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치고, 당장 월요일은 셀트리온 주주들하고 공매도 세력 간의 어떤 슈퍼 빅 타이틀 매치가 열릴 텐데 과연 어느 쪽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가. 일단 이 소식이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증선위 감리 결과 발표 전에 또 JP 모간의 보고서가 하나 쏟아졌습니다. JP 모간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담당 일진,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어떤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증권사인데, 모처럼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사실 1년 반 전에 셀트리온 주가 38만 원 당시에 야 이제 전고점 넘어가지고 40만 원 뚫자고 막 50만 원, 100만 원 다들 들떠 있을 때인데, 갑자기 JP모간에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19만 원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죠. 이때 이제 주주분들은 물론이고 셀트리온 사측에서도 야 이거 너무 악의적이라고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뒤로부터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JP모간이 결국 옳았나? 노아의 방주였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아무튼 바로 그 JP모간이 이번에 또 셀트리온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역시 험한 내용입니다. JP모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여타 바이오시밀러 품목들이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램시마4의 진전이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 폭행이 시작되는데, 셀트리온은 실수요자 대상의 판매 부진하고 대규모 재고 속에서 신제품 공급마저 2021년 2분기 이후에 끊긴 상황이다. 또 그러나 이것도 역시 팩트인데 요건 이제 긍정적인데, 대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성과 부진에도 이거를 상쇄해 줄 만한 강력한 코로나 관련 제품 판매, 즉 레키로나하고 신속 테스트 키트가 성과를 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걸 종합했을 때 향후 전망으로는 국가별 시장 확대로 인해서 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 마케팅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경쟁 환경,
그러니까 증가하는 경쟁 업체들과의 치열한 이런 경쟁 등으로 마켓 점유율 향상도 역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악재로는 셀트리온 내의 비바이오시밀러 기여도의 확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의 글로벌 판매망 강화 비용 부담 증가 같은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있는데 이게 마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우리의 시각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당분간 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건 이제 해소됐고, 요건 이제 과거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JP모건의 시각은 바이오시밀러 업황 자체가 어떤 둔화된 게 주된 관심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셀트리온 3사의 이익 추정치를 10에서 17%까지 하향 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그 결과 셀트리온의 목표가는 16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만 7천 원으로 각각 하향하면서 매도 의견도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 그럼 이거 반등에 팔을 한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아니면 드디어 이제 떨줍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증선위에서 고의 없었다고 결론 낼 것 같으니까 더 누르려고 지금 저런 건가? 다음 주 드디어 연준의 3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정확하게 결과와 함께 성명서가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폭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연준의 어떤 경제 전망,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제 직역이 아닌 의역.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과정에서 다소 이제 혼란스러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이런 시나리오로 이번에 이제 연준 금리 인상 폭이 시장의 우려에 비해서 훨씬 미온적인 0.25%포인트로 나온다고 해도 당일날 안도렐리가 나올지, 아니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원자재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건가? 그럼 이거 큰일인데 하고 또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고개를 들지. 그러니까 호재가 악재가 될지 악재가 호재가 될지 뭐가 뭘로 둔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작년 12월에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에서 이번에는 거의 진짜 한 90%의 확률로 이거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은 그때보다 더 상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장률은 떨어뜨리고 물가는 올라가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뭐냐? 그럼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는 대로 올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올리면 이게 바로 연준의 매파적인, 그러니까 보다 급진적인 긴축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처럼 인플레이션 상승이 또 전쟁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 경우니까 이걸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원래 역사적으로 연준은 물론 전쟁이나 오일 쇼크 같은 이벤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게 맞는데, 근데 지금처럼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병목 현상 같은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은 연준의 대응은 항상 무대응 내지는 중립이었습니다. 지켜보자. 다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럴 때 금리 인상과 유동성 긴축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잡으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 거의 대부분이 월세로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잡고 미국의 임대료 상승도 둔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나오죠. 다만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의 스타트를 알리는 금리 인상 하나만 내놓고 지켜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월가가 막연하게 뭐 하반기쯤 나올 수 있겠지 각오하고 있는 이런 유동성 긴축 회수까지 작심했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면은 이거야말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고, 가장 1차원적인 바로미터는 달러화 가치를 그날 보면, 그 리액션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환율 추가 상승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날 FOMC 결과는 그냥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개장 전에 원달러 환율 보고 그냥 이제 안도렐리다, 불확실성 해소다, 혹은 진짜 본격적으로 매맞기 시작한다 나올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도대체 한미 통화 스와프는 연장을 안 하고 작년 말로 종료를 한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나 HTS, MTS에 뜬 종목 뉴스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오늘 나올 뉴스를 이미 전날 저녁에 다 파악하고 전략을 미리 세워서 매일매일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총검술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싸울 전쟁터에 단면도, 위성사진, 내비게이션, 그리고 각종 드론이랑 로봇 전술기기까지 다 갖춰놓고 싸우러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긴다고 현장에서 열심히 농업적 근면성을 내세우면서 주식은 대응이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 빠른 손이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봐야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뉴스를 제가 매일 저녁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제주, 상간, 도서지역 배송료 다 무료,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입니다. 내일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화이트데이죠.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드디어 열립니다. 산불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사실 이거야말로 어떤 진짜 입학했다 졸업하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고괴담이야. 1, 2, 3학년 갔다 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이야.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너무 피크 아웃될 우려가 큽니다. 내일 정부에서 5살에서 11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은 설마 백신 접종 강제하진 않겠죠. 이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진짜. 내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코로나19 판정 시작일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검사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제 관련주들. 이것도 근데 역시 충분히 선반영. 자, 내일 2022년 추경 관광업 종사자 관광 지방역 일자리 지원 발표가 있습니다. 진짜 국내 관광은 많이 침체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또 붐비긴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이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국내 관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왜 코로나 블루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도 밀고 있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케어해준다고 막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정부에서 약값 같은 거 지원해줘도 한번 사고 나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적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웰리스 관광, 힐링 여행 이런 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아니면 각종 스트레스 질환 같은 거 받은 사람이 웰리스 관광, 지방 관광, 힐링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정부에서 바우처 준다 이거 나오면 그때는 진짜 대박입니다. 지역 화폐부터 각 해당 지역, 그리고 특산품 관련된 거, 밀키트 이런 거 있죠. 다 같이 진짜 엄청난 체인 리액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2022년 한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있습니다. 이제 K푸드에 대해서 저는 수산물 쪽을 저는 포텐셜이 제일 크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제2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 수처리 관련주 올해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환경부 역시 내일 국제적인 물기업으로 발돋움 제3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과기부는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라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이것도 증시의 테마주가 있어요. 내일 중기부는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도 뜨겁고 그 다음에 여성의 역할론, 이 와중에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는데 저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성 창업 지원 이쪽으로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모태펀드 이제 핸들링하는 창투사 업종 저는 계속 좋다고 봐요. 청년 실업도 이제는 그쪽 창업 말고는 대책이 없어요.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2월 ICT 수출입 동향 나오는데 이미 이제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한미 FTA 발표 10년차 무역 동향이 공개됩니다. 아마도 전략 자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겠죠. 내일 국고채 3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환율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조금씩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3년물 2조 6천억 규모의 입찰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심야 운행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20%씩 감축했었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전면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해서 미국 증시 개장도 한국 시간 밤 10시 반에서 새벽 5시로 변경됩니다. 언제까지?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이렇게 1시간씩 다 땡겨지는 거죠.
다음 내일은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하고 유로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 때문에 매파적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공구우먼 공모청약이 이틀 동안 있고요. 그리고 내일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위너 강승윤이 솔로 컴백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